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입시는이쌤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름은 대학 입시 살아남기 시리즈인데 우리 학교가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라면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는 어떻게 이 대학 입시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자, 오늘 이 영상은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자, 이건 학교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마다 조금씩 디테일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학생이라고 할 때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자,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죠. 자, 수시에서는요, 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 보통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특수한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 등급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던 내신 등급으로 이제 아이들이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니까 사실상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죠. 자, 근데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서류 평가가 되는 학교가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 입시는 이쌤 영상에서도 매우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내신 등급이 아니라 이 우리 생기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성적표가 있죠. 그 성적표를 디테일하게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이 서류평가를 뭐 정성평가한다고 하는데 생활기록부를 디테일하게 평가한 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면접을 보겠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학교들마다 논술 시험이 있는데 이 논술 시험 잘 보면 장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도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수능은 그냥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정시에서는 이 수능 데이터로 그냥 선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전형은 우리나라의 의대, 약대 모두 포함입니다. 자, 우리가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전형에 대한 이해도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학교는 내신 등급 따기 쉬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죠.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만 하면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그 고등학교에서 뭔가 대학을 가고자 하거나 또는 뭐 공부가 1순위가 아닌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선택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좀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역 내에서 그 고등학교의 소문이 좋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어떤 소문이 나냐면 자, 학교 생활기록부의 수준이 약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를 좀 안 해준다라든지 또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등급은 좋기는 한데 실제 대입 진학의 실적이 좀 약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 내의 소문이 안 좋아서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우리 학교가 내신 등급이 오히려 따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나는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갈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는 대학을 좀 좋은 데를 갈 거야 라고 목표를 두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 따기가 좀 쉬울 수는 있다는 거죠. 최상위 내신 등급은 당연히 따기 어렵죠. 저 이쌤이 말하는 건 다른 이제 평균적인 수준보다 내신 등급이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그 학교 이제 그 대학의 환산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내신 등급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매기는데 이건 나중에 뭐 수시 원서 철에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내신 등급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는 내신 등급 따기 쉬우니까 근데 내신이 공부를 좀만 해도 점수가 좀 잘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최상위권 학교들이라든지 인서울 기준으로 좀 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단순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교과 전형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내신 등급은 그 대학교 수준의 등급은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학교가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니까 내 내신 등급 자체가 아무래도 내 수준보다는 좀 높게 나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 학교 수준에 못 맞추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내신 등급 따기 쉬우니까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가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수능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아이들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 이 대학교의 레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서성한까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이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 선생님, 서연고, 서성한은 원래 극히 일부 학생들이 간 게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원래 전교권 아이들은요,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의 그런 입시 전형을 제대로 설계를 못한 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수준이 약하던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던지 해서 그 전교권 아이들 중에 일부 학생들만 가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래 학교들을 간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이 학교 수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 전문대 진학이 높거나 또는 전문대 진학을 하기 싫은 아이들은 재수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면 보통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뭐 하나 정도로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최악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기 학교들을 가는 학생들은 나는 내신 등급 따서 좋은 대학 가야지 했는데 1학년 때나 2학년 때 내신 등급이 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무슨 생각할까요? 나 수시 버려야지. 그럼 이 1, 2학년 시기에 정시 파이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밀린 아이가 수능 잘 볼까요? 물론 잘 볼 수 있겠죠. 제대로 공부하면. 근데 문제는 이 1, 2학년 때 수능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럼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 망하겠죠. 수능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을 하겠죠.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저 이쌤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고등학교 이 대입 전형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이라고 한다면 아직 내신 등급을 좀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내신 등급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이다 하면 당연히 생활기록부 관리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학교가 내신 등급이 따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 안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빠져서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를 좀 해주면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 말이거나 3학년이 되기 직전에 뭐 내신 등급 복구해도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좀 정해져 있을 때는 수능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가 내신 등급 따기 쉬우니까 최대한 내신 등급 복구를 해서 교과 전형을 좀 타겟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학교 내신 등급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좋으면 최소한의 수능 공부를 병행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최대한 생활기록부 관리를 해주시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춰준다는 전제하에 교과 전형으로 레벨을 뽑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신 등급이 나빠요. 근데 이걸 뭐 복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내신 등급을 올려주셔야 돼요. 1, 2학년 때는. 근데 본인이 3학년이야. 그러면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일단 최대한 집중을 수능 공부에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거 수능으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수시에서 좀 마무리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수능으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럼 9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보고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면 분명히 좋은 대학 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시로 대학 가기가 수월해졌어요. 물론 최상위권,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이랑 몇몇의 뭐 의학 계열은 당연히 어렵죠. 정시로 대학 가기가. 근데 인서울 기준만 본다면 수능으로 대학 가기 쉬우니까 저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본인이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가기 어렵죠.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대학 좋은 데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컨설팅은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설계를 잘 해줘서 그 성적으로 인해서 최대한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는 게 컨설팅이지. 아니,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 갑니까?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저 이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걸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